엎어주세요. 바로 오시죠. 농담이었지. 원래는 안 줄라 그랬으니까. 근데 안 주기엔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줘야지. 저기 비는데 줘야지. 필기도구 챙겨 다녀. 이거 한 세트다. 나중에 돌려줘야 된다. 너 9시에 오늘 기아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9시에 가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가지 말고 한 시간 좀 공부하다가 숙제하다가 지금 갈 만큼 여유있지 않잖아. 그치? 자, 1단원 얘기를 좀 해봅시다. 개념을 잠깐 복습을 할게요. 자, 1단원에 여러분 개념 복습할 수 있게 이 교재를 보시면 기본 공식이라든지 기본 개념을 써놨어요. 이거 보면 돼. 사실은 이거 보고 외우면 되는데, 자, 일단 거듭제곱근 개념을 배우죠. 요거 개념적인 거를 잠깐 얘기를 할 건데 대답을 해보면서 합시다. 자, 거듭제곱근. 자, x의 n제곱이 a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걸 만족시키는 x를 우리가 그러니까 x의 n제곱근이라고 불러요. 맞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우리가 요까지만 했다고, 이게 n이 2일 때만 했어.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x가 누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오면서 a가 음수일 때 뭐 복소수 i 같은 걸 배우긴 했단 말이죠. 허수 개념을 배웠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요렇게 중학교 때 배운 거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한다고 하는 거 고등학교 개념을 배웠단 말이에요. 고1 개념을. 자, 그래서 고2 개념에서는 이제 어떤 걸 하느냐, 요 n이 이제 2를 넘어서는 개념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것만 해보자고. 일단 복습 느낌이니까. 자, 8의 세제곱근 요런 개념이 생기는 거고. 맞지 여러분? 그리고 16의 4제곱근 같은 개념이 생기는 건데, 일단 이거 구하는 법 기억나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말한 것처럼 요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 표현, 요거를 x라고 하면 x를 3번 곱해서 누가 나온다? 8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x세제곱이 8이다를 푸는 거고요. 같은 식으로 요 놈을 x라고 하면 x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 거라고? x를 4번 곱했을 때 누가 나온다? 16이 나온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1 때 복소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걸 한다고 했어요? 요렇게 해놓는다 이제 물어볼 때 반대로 물어봐. 그래서 이 x를 구하라고 하면 x가 실수 범위에서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범위 자체를 뭘로 한다? 복소수 범위에서 정답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하면,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요딴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2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하, 요 그래 공식 쓰는 거예요. 그래 공식. 자, 해서 요렇게 보통 세제곱근은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와. 근데 실수인 거랑 허수인 거랑 섞여 나온다고. 그래서 보통 그냥 물어보면 요렇게 실수인 것도 얘기해줘야 되고 복소수인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 개념 복습하고 있는 거야. 개념 복습. 혹시 그냥 공식 외워야 될까요? 당연히 외워야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따로 외우세요. 그건 모르겠으면 개별 질문하고. 자, 같은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해요? x 4제곱 빼기 16은 0이다라고 해서 인수분해해서 배우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x가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요거 풀면 플러스 2i거나 마이너스 2i에서 또 몇 개 나와? 실제로 4개 나오고요. 그 중에서 실수인 거 2개, 허수인 거 2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요 단원에서 첫 번째 문제는 이 거듭제곱근 관련해서 합당형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뭐 틀린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 다음 중 틀린 번호를 고르시오, 이런 게 나올 건데, 그거 합당형 할 때 기본적으로 거듭제곱근 물어보면 복소수 범위에서 정답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다 써고 개수도 이렇게 3개, 4개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인 것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요 개념 일단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은 뭐죠? 두 번째 배운 거는 이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다시 x의 n제곱이 a다 했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x, 그러니까 a의 n 거듭,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실수인 놈의 개수를 물어봐요. 그거 관련해서 표 하나만 잘 외우면 되는 거죠. 자, 표를 어떤 식으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n 관련해서 뭘 봐야 돼? 자, n에 관련해서는 n이 홀수이냐 짝수이냐 이걸 봐야 되고요. 맞습니까? 아, 이거 축을 반대로 썼다. 자, n, a라고 했을 때 n 입장에서는 홀수인 건과 홀수인지 짝수인지 이거를 구분해 줘야 되고요. a 입장에서 뭘 구분해 줘야 돼요? 그쵸. a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딥하게 안 외워진 애들은 이 결과물만 외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외우는 거야? 자, 홀수일 때는 어차피 n제곱근 a로, 이거 n제곱근 a라는 게 0이니까 0이겠지. 이런 식으로 쓰고 양수든 음수든 0이든 간에 이렇게 쓰죠. 물론 0일 때는 얘가 0이겠지만 0일 때는 얘가 변호조 0이겠지만 그래서 개수가 몇 개다? 홀수일 때 무조건 실수인 녀석의 개수가 1개예요. 이게 필기할 필요 없어. 필기는 거기 다 있으니까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 요거 생각하면 돼. 요거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하면 된다고. 요거처럼 어떻게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요렇게 해서 몇 개? 2개 나오고요. 얘는 어차피 똑같이 0이니까 얘는 0이라고 쓰자. 0은 0이니까 0이라서 몇 개? 1개고. 음수일 때 허수니까 허수였죠. 맞죠? 여러분 짝수번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통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되는 걸 우리가 허수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이건 100% 허근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표현법이 없고요. 표현법이 없어요. 애초에 n이 이제 2보다 커지면. 그래서 그냥 개수 자체는 0개고요. 따로 딱히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없다는 얘기야. 4제곱근 마이너스 2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여기 음수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무조건 뭐밖에 없어? 2제곱근일 때밖에 없어요. 이런 건 애초에 우리가 표현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게 허수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없다고. 이렇게 쓰면 잘못 쓴 겁니다. 함정이에요. 가끔 이렇게 물어본다고. 예를 들어 이걸 똑같이 물어보는데 x 4제곱이 아니 뭐 x 4제곱까지는 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x 8제곱이 마이너스 2다라고 쳐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뭐 x가 이런 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이건 이런 표현 자체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이 없는 거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함정이라고. 아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잖아. 근데 아니라니까.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거듭제곱근 기본 개념이 할 때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요거 다 기억나죠? 기억나요? 여러분? 자, 요거 가지고 이거랑 그 다음 거듭제곱근 성질이라고 해서 공식 몇 개 있거든? 요거만 이제 보자. 세 번째 앉으세요. 책 받으시고 민준아, 너 기아하냐? 아니, 기아 안 하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거듭제곱근 관련해서 성질이라고 해서 연산하는 법을 써놨어요. 교재에 보면. 요거는 이제 할 줄 알긴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지수법칙 써서 쓰는 걸 더 여러분이 익숙해 하긴 합니다. 그래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1번. 일단 전제 조건은 A가 양수일 때만 해요. 왜냐하면은 n이 홀수일 때는 말했듯이 A가 음수면 실수가 아니니까 실수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할 거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요놈이 실수일 때, 그러니까 양수일 대로 해야 n이 홀수여도 실수 범위를 얘기하는 거라 일단 요렇게 양수 전제해놓고 하는데, 일단 1번에 얘기하는 거 뭐예요? 거기 교재에 있는 1번에 얘기하는 거는 뚜껑을 합치거나 쪼개는 게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요거죠? 첫 번째는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봐봐, 나누기 할 때도 뚜껑 합치거나 쪼개는 게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n이라는 숫자가 같은 뚜껑 앞에 있는 숫자, 거듭제곱근 숫자가 같으면 이 분수꼴 또는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를 합치거나 쪼개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1번 2번이고요 3번은 뭐예요? 요거를 m제곱하면 사실 요 m이 어떻게 된다? 안쪽으로 들어가도 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요 얘기가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그리고 4번이 중요하죠. 실제 시험 연산 쪽은 4번이 많이 나와요. 이거예요. 보세요. 요거 뚜껑 2개 있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둘을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칠 때 어떻게 합쳐진다? 곱하기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쪼갰을 때 순서를 바꾸는 것도 돼야 안 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요 얘기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요런 게 되다 보니까 자, 이것도 돼요. 여기에다가 요쪽을 나중에 숫자 맞추기를 할 거야. 맞아 아니야? 뚜껑 앞에 숫자 맞추기를 해야 요 합치기나 쪼개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숫자 맞추기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p를 하면 여기도 거듭제곱에다 곱하기 p를 한다. 요런 성질은 증명 몰라도 돼. 여러분은 아직은 그냥 결과만 외워. 이거 원래 증명도 있는데 사실 별로 중요한 공식 아니고 이거 증명하라고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으니까 결과물만 외우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있고 사실 안 나와 있는데 0번이라고 얘기할 게 있어. 일단 생각해봐 여러분. 이게 거듭제곱근이니까 잘 봐봐. n의 a의 n제곱을 하면 누가 나와요? a가 나오죠. 맞아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짝수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요렇게 하면 보통 원래 뭐라고 해요?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n이 홀수이면 원래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거듭제곱권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n이 홀수면 그대로 a로 나오거든요. 근데 n이 짝수면 절대값 a로 나오죠. 동호회들 실수 많이 하는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가볍게 얘기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2의 4제곱에 4제곱근을 해 얘들아. 그럼 사실 이걸 안에 걸 먼저 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예요? 16이지.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돼서 둘이 지울 수 있다고. 그래서 얼마예요? 2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원래 그냥 한 방에 한다고. 어떻게? 날리고 절대값 씌워서 그냥 바로 2라고 쓴다고요. 맞지? 요건 이제 거듭제곱근 정의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애초에 4번 곱해서 자, 거듭제곱근이 뭐야? 거듭제곱근 이게 루트 씌운 개념이 뭐냐면 자, 4제곱근 3a라는 건 4번 곱해서 뭐가 되는 애야? a가 되는 애야.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2가 있어. 이걸 4제곱하고 뚜껑을 4를 씌우면 지울 수 있다니까. 요거 지운다는 개념으로 외우고 계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지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연산까지 할 줄 알면 거듭제곱 관련된 게 끝나는데 요거 3개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일단. 그래서 1교시는 제가 요 3가지를 실제로 문제로 반영하는 내용들을 풀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거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못해도 돼. 외우라고. 그냥 이 통째로 그냥 외워. 그게 더 효율적이야.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겨울방학 시작할 때였으면은 이해를 하라고 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외워 일단. 외워서 하다가 일단 하는 걸로 마무리해요. 왜냐하면은 얘들을 이해까지 할 만큼 여유롭지가 않아요. 시간적으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코앞입니다. 됐죠? 잠깐만. 지금 우리 인원이 몇 명이냐? 11명. 11명이지. 한 명 지금 안 온 게 태생인 거지. 올까 과연? 걱정이네. 지금 알겠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은 한번 넘겨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일단 지금 이 내용이 어디까지냐면 그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몇 개는 제가 설명할 거고 몇 개는 여러분 풀면 되는데, 제가 1번이랑 그 다음 3번을 풀 겁니다. 3번을 풀 거고,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밑에 있는 2번이랑 4번을 한번 풀어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잘 못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 반은 1번, 3번 제가 푸는 걸 칠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뭐냐면, 자, 거듭제곱근 관련해서 실수인 놈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F2-3 그리고 F3-2 마지막으로 F4, 5가 있어. 여러분이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야? 아까 그 표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사실 정리를 하면 이런 거야. 내가 X를 구할 건데 X의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상황을 풀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X의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 마지막은 X의 4제곱을 해서 5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 정리를 해보자. 복소수 범위에서 이 X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 복소수 범위에서 이 X의 개수는 세제곱해서 얘 되는 거니까 3개. 얘는 4제곱해서 5 되는 거니까 다 4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에서는 n의 값이 결국 제곱근의 개수예요. 맞나요? 근데 물어보는 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물어본다? 복소수 기준이 아니라 실수인 놈의 개수를 물어봐. 그럼 봐야 될 게 뭐라고? 요 n이 홀짝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 a가 양수냐 음수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이건 당연히 알죠. 우리가 이게 플러스 루트 3i랑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잖아. 실수의 대가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외울 때 이제 이렇게 외운다고. 자, n이 2라서 짝수이고 a가 마3이어서 음수야. 그러면 그 표에서 띡띡 집어넣어서 그러면 몇 개? 0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외우라고. 그 얘기야. 두 번째 거 n이 3으로 홀수. 그러면 a를 안 봐도 돼요. 맞아 아니야? 이때는 a가 지금 마이너스 2로 음수긴 한데 사실 이걸 볼 필요가 없죠. 홀수일 때 무조건 몇 개요? 자동으로 1개라고 외우라고. n이 홀수일 때 1개 이렇게 외우라고. 그 다음 세 번째 거 n이 4로 띠딕 짝수 나왔어. a 5로 양수 나왔어. 그럼 몇 개? 2개. 아니 그 표를 외우면 된다고. 어려운 게 아니야. 중요한 게 결국 두 가지 개념이라고. n의 홀짝 개념과 a의 부호 개념을 잘 믹스하면 돼요. 그래서 딱딱 뭐 나왔을 때 뭐 나온다 외워버리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0 더하기 1 더하기 2에서 3이 됩니다. 외우면 돼. 이거 뭐 대단하게 이해하는 거 아니야. 외우면 돼요. 자, 그리고 3번 계산 문제인데 제가 하나씩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요거에다가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있고요. 그리고
기초부터 좀 튼튼히 하려고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2가 나온다가 기억이거든요. 자, 칠판 봐봐. 졸지 말고. 일단 요건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의 세제곱근.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0번이라고 써놨던 얘기야. 이거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홀수는 그대로 n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이어서 나온다고 했잖아. 얘는 뭘로 나온다 그래서 둘이 지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2인 거야. 자, 두 번째. 요거는 뚜껑 합치기 하는 거죠. 자, 얘가 뚜껑을 합쳐서 요렇게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또 지워서 뭐가 돼? 그대로 2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번째 내용은 뚜껑 합치기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1번 내용이죠. 동그라미 1번 내용. 그 다음 얘는 뭐예요? 동그라미 3번이었나? 이거 뚜껑 연속으로 있는 거 합치는 거죠. 일단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2를 무조건 쓰세요. 이거 안 썼다가 가끔 계산 막 급하게 한다고 1로 계산할 때가 있어. 실수로. 그러니까 애초에 실수를 안 하게 2를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둘은 어떻게 된다고? 합칠 때 곱하기로 합쳐진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지우면 얼마?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2 더하고 2 더하는 거니까 최종 결과물이 2인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자, 니은도 볼게요. 니은 보시면 6제곱근 27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12제곱근 9가 있고요. 그 다음 뒤쪽에 다시 나누기 6제곱근 81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낸 거예요? 뚜껑 합치기를 하려면 뭘 맞춰야 돼? 앞에 숫자를 맞춰야 돼. 그 숫자 맞출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는지 묻는 거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를 적당히 곱하거나 나눠도 된다고 했지. 그래서 사실은 날려서 2, 1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놈도 이렇게 되니까 각각을 2로 나눠서 6, 1로 정리하셔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놈은 이렇게인데 요것도 2로 나눠서 3, 2로 정리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얘는 앞에 게 6이고 6이고 3이야. 사실은 원래는 6으로 그냥 처음부터 맞추는 게 편하긴 해요. 제가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걸 계산하려면 뚜껑을 합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6으로 합칠 거야. 그럼 6으로 합치면 다시 사실 안 나눠 쓰면 되는 거죠. 아니면 다시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얘들을 이렇게 뚜껑을 합쳐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니까 1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니은도 참인 건데 그냥 이 문제 하나를 푼다에 생각하니까 푼다에 기착하지 말고 요런 성질들을 내가 제대로 외워서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얘기야.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잘 되면 넘어가면 되고 안 되면 관련된 문제를 더 달라고 나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요청 안 해도 뽑아주긴 할 건데 일단은. 자, 그럼 D것도 해봅시다. 아이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쪽 편에 안 써져 있으면 2라고 쓰라고 했어. 맞지? 여기다가 2를 써주시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제곱은 사실 벌써 설명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2, 81에 마이너스 3제곱. 요게 4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수법칙 지금 살짝 설명 안 하긴 했는데 배웠죠? 마이너스 1제곱이 뭐예요? 역수죠? 지금은 그냥 마이너스 1제곱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요거 볼게요. 요거 정리하면 세제곱근에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6제곱 되겠죠? 그럼 이건 나의 처음부터 뚜껑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 놈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얘도 정리가 되죠. 그래서 얼마? 세제곱하면 27인데 마이너스 1 때문에 역수예요. 그래서 27분의 1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요거 두 개 뚜껑 합치면 곱하기에서 4곱, 여기서 3의 마이너스 12제곱이니까 81이 3의 4제곱이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도 27분의 1이네요. 그래서 4 곱하기 27분의 1 나누기 27분의 1 한 거니까 4가 나오는 거 맞겠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거듭제곱근 그 성질 연습하는 느낌으로 푸셔서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풀어봤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2번, 4번 풀어봐. 풀리는지. 2번, 4번 풀어보시고 일단 2번, 4번 풀어봐요. 풀고 별 문제 없으면 뒤거 얘기 좀 합시다. 학번이 뭔가 잘못 척배한 사람이 있는 거 다 척배한 거 맞네. 한 놈만 조심하면 되겠네. 자, 1번, 3번, 2번, 4번 풀리나요? 뭐 딱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풀려야 될 텐데. 2번 잘 모르겠어요. 2번 잘 안 돼? 일단 쓸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4가 있다는 숫자야. 요 놈의 제곱근이니까 별말 없으면 2제곱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수인 놈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대.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얘기한 게 지금 x에 n제곱을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n-4가 나오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요 놈이 짝수죠. 그러면 요 놈의 뭘 봐야 돼? 5를 봐야 돼. 그래서 n이 4 이상이면 n이 4보다 크면 이쪽이 양수니까 2개가 나오고요. n이 4가 되면 요 숫자가 0이 되니까 1개고요. n이 4보다 작으면 요 숫자가 음수가 되니까 0개가 된다. 그러니까 보는 게 두 가지라니까. 이게 홀수 거듭제곱인지 짝수 거듭제곱인지 봐야 되고 숫자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본다는 얘기야. 야, 잘 들어. 이거 풀어야지. 너 지금 필기를 해야 돼. 잘하는 편이 아니잖아. 우리 다들 잘하는 편 아니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자, 두 번째 건 이거야. 5제곱근이야. 그러니까 이거 FN은 요런 얘기고, 자, GN은 무슨 얘기냐? 비슷한 표현인데 5제곱을 해서 n-4인 거야. 그럼 홀수니까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홀수가 나온 순간 볼 필요 없이 얘는 무조건 몇 개라고? 1개. 1개야. 이게 n-4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가 전혀 상관없다고. 무조건 1개라고. 근데 요거 두 개 더해서 3이라는 얘기는 얘가 2개인 상황을 해달라는 얘기겠지. 지금 FN이랑 GN을 해서 3이 나오길 바란다며. 근데 얘는 무조건 1이라니까? 그럼 이쪽이 2여야 더해서 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을 원하는 거다? 이게 두 개가 나오는 상황. 그래서 n 빼기 4가 양수인 상황. 즉 n이 4보다 큰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어?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니까 몇 개? 6개가 정답인 거야. 선생님, 글쎄 4번도 잘 안 돼요. 그렇죠. 큰일 났다.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 왜? 넌 잘 돼? 왜? 잘 안 돼? 자, 4번 봅시다. 세제곱근 A가 4예요. 그리고 4제곱근 B가 27이에요. 근데 풀라고 하는 게,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봐봐봐. 요걸 한번 얘기 좀 하자. 칠판 집중. 여러분이 배운 내용에서 생각해봐. 이거를 뚜껑이 지금 합쳐진 걸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럼 뚜껑 쪼개기를 해도 돼, 안 돼? 쪼개기를 해도 돼. 그래서 6제곱근 A 곱하기 6제곱근 2제곱근 B 이렇게 쪼개도 돼요, 안 돼요? 지금 요 뚜껑 안에서 요 둘이 곱하기로 연결돼 있잖아. 그럼 1번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쪼개도 된다고. 그럼 정리하면 얘는 6제곱근 A고 얘는 얼마예요? 12제곱근 B가 됩니다. 이걸 구하래.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지금 준 게 이런 얘기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 정리해봐. 어떤 얘기야? 양변을 세제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A가 나올 거 아니야? A가 얼마라고? 4의 세제곱이란 얘기야. 그래서 2의 6제곱이고요. 같은 식으로 이거 4제곱하면 뚜껑 없앨 수 있잖아. 그래서 B가 얼마란 얘기야? 27의 4제곱인데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12제곱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날려서 2가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으면 날려서 집어넣어서 날리면 3이 나오니까 정답이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얘기할 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이따 뒤에서 한번 해볼 거긴 한데 만일에 이런 애가 있잖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면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요 위에 선을 보라니까 얘는 요거 한 놈한테만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얘랑 얘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요거 세 개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거든요. 요 성질 이용하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쪼개서 보면 이해가 쉬워. 그럼 얘는 그냥 이제 이렇게 정리 끝내면 되고, 얘는 둘이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이 셋을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따 배우는 지수 내용까지 더하면 좀 더 정리가 예쁘게 되겠죠. 분수꼴로.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배우는처럼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못하는데 자지 말란 얘기야. A대 2의 8제곱이라는 그거는 그냥 괜찮으셨으니까 얘기 안 해도 돼. 얘기 안 해도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 혹시 여기 창문 누구야? 창문 누구야? 여기 안 열리네. 열리냐? 선생님 창문 열 수 있어요 저거? 열 수 있어. 혹시 열어도 될까요? 어? 혹시 열어도 될까요? 열어도 돼. 시타로 꺼야겠잖아. 터도 끄도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요 쉬운 거부터 하자. 빨리 요건 다 요 책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야 됩니다. 하는 법. 그러니까 풀이 다 쓰세요. 물론 제가 영상도 카톡방에 올릴 건데 필기 다 하시고 달달을 외워. 지금 그거밖에 없어 방법이. 그리고 난 이게 너무 쉽다 하시는 분은 따로 살짝 와서 추가 자료 요청하시면 그 다음 레벨 반 교재도 같이 풀라고 시킬 거야.
근데 지금 솔직히 이거 급한 사람 있거든? 이거 지금 막 버벅대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도 요번에 그 다음번 그 목요일날 시험 칠 때 애초에 어려운 거 풀지 말고 쉬운 거만 풀라고 시킬 건데 진짜 아예 제로면 오히려 내가 문제집을 하나 더 사서 풀게 시킬 거예요. 되게 얇은 거로. 베이직 쌤집이. 근데 아무튼 그 따로 검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이제 멀리 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분들은 내신도 내신이지만 멀리 봐야지 뭐.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개념 하나랑 여러 가지 성질 이용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뒤로 넘어가 보자. 아직 요거 성질 이용해서 할 거 하나 더 있는데, 자, 뒤쪽에 7페이지 한번 볼래요? 여기서 그 대소관계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요.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 11번 있거든요. 요거 한번 설명하고 갑시다. 요거만 따로. 어차피 여기서 엮어서 설명하면 되니까. 자,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뭔가 뭘 맞춰놓고 비교를 해야 돼. 지금 A는 어떤 애냐면 A는 세제곱근 3이에요. 그래서 3번 곱해서 3이 되는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지금 배운 성질임을 정리하면 얼마야? 6제곱근 5니까 6번 곱해서 곱하면 6번 거듭제곱하면 5가 되는 숫자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C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아까 배운 대로 뚜껑 합치는 거 하면 4제곱근 6이니까 4번 곱해서 6이 되는 어떤 숫자인 거예요. 얼마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죠. 뭐 2보단 작을 것 같아. 2는 4번 곱하면 16이니까. 자, 근데 얘들 크기 비교를 하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요 숫자랑 요거 둘 다 다르니까 비교가 안 돼. 그러면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하나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맞죠? 하나라도 맞춰야 되는데 요거는 건드리기 힘드니까 요걸 맞춰보자고. 어떻게 맞춰? 얘는 3이고 얘는 6이고 얘는 4야. 근데 우리가 성질 배웠잖아 아까. 여기에 P 곱하고 여기 P 곱하면 같은 숫자죠. 그래서 3과 6과 4의 최소 공배수를 만든다고 쳐봐. 얼마지? 10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고 여기도 4제곱을 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2 제곱을 하는 거고요. 얘는 마지막으로 3을 곱하고 세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셋 다 요렇게 뚜껑에 있는 숫자가 예쁘게 12로 맞춰지는데 밑에 있는 숫자가 되게 큰 거란 말이야. 사실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보세요. 이게 A죠. 이게 B고 이게 C거든요. 그러면 내가 12제곱을 해도 원래 큰 놈이 더 클 거 아니야. 그치? 얘는 12번 곱하면 81이 되는 숫자고 얘는 12번 곱하면 25가 되는 숫자고 얘는 12번을 곱하면 216이 되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얘가 컸어. 그러면 당연히 뚜껑을 씌웠을 때도 얘가 크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같은 횟수로 곱했을 때 큰 결과가 나오려면 원래 큰 애를 여러 번 곱해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큰 애를 3번, 어떤 애들을 3번씩 곱했어. 그런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리가 없잖아. 애초에 큰 애가 3번 곱하면 더 크게 나오겠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B제곱이 제일 작고 B의 12제곱이 제일 작고 A의 12제곱이 그 다음이고 C의 12제곱이 제일 큰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숫자인 B, A, C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일 거라고 예상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옵니다. 몇 번? 4번.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둘 다 다르면 비교가 안 돼. 그러면 하나라도 맞춰놓고 봐야 돼. 그러면 뚜껑 앞에 있는 숫자를 맞추든 아니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맞추든 해야 되는데 뚜껑 안에 있는 숫자를 안에 있는 숫자를 맞추는 건 어렵지만 뚜껑의 숫자 맞추기 쉽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곱하기 P를 하는 꼴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비교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까지 같이 성질이랑 엮어서 외워두시면 돼요. 자, 일단 요까지 있고, 자, 12번 풀어보고 쉬도록 합시다. 12번 풀어봐.